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토리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요청해 주셨었던 제철산업, 특히 현대제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현대제철 가자! 현대제철 연매출 20조 7,800억 원, 영업이익 1조 261억 원, 사원수는 11,757명의 국내 철강산업 빅3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전략 제품으로는 자동차용 강판, 초고강도 철근, 건축구조용 H형 철강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강판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점이 자연스럽게 자동차 소재 전문 제철소로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에서 받는 자동차 강판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방금 자동차 강판이란 말만 들어도 번뜩 한 가지가 떠오르셨을 겁니다. 요즘 자동차가 좋지가 않은데? 느낌이 세하죠? 그래서 바로 영업이익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7년 1분기 이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8년 3분기의 경우에는 현대제철의 노조와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패소로 비용 처리로 인해 일순간 2%로 떨어졌었던 것입니다. 그것의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2016년 2분기 10.2%를 찍은 이후 올해 1분기까지 4%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주가 역시 2011년 3월 14만원의 고점을 찍은 뒤 그대로 쭉 하락하여 2019년 12월 3만원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등락은 보이고 있으나 우하향이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제철이 이러한 상황을 겪는 이유는 철강업 자체가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익구조 개선에 실패하면서 자동차 강판이 원재료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강판의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점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철강 원재료인 철광석의 가격 급등으로 자동차 강판 가격 인상을 시도했었습니다. 7월엔 연초보다 70% 이상 급등한 120달러까지 치솟으며 가격 인상은 필수적이었지요. 하지만 주요 납품업체인 현대자동차는 현대제철의 이 같은 실정에도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역시 2018년 수익 개선에 실패한 데다가 2019년에도 사업 대내외 환경이 악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철강 제품에 반영하지 못한 현대제철의 2019년 2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1%가 줄었습니다. 부진한 조선산업도 역시 문제입니다. 2019년 내내 현대제철은 조선용 후판 가격 인상을 놓고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사들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판은 배를 건조할 때 쓰이는 두꺼운 철판이며 전체 선박 건조 비용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자재입니다. 2018년 현대제철은 각각 5에서 7만원 정도 후판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현재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 인상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국내 건설 경기 둔화 역시 제철의 봉영강 부문에서 판매 감소와 단가 하락을 촉진했습니다. 당연히 매출액과 손익의 부진은 심화됐고요.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 건설 투자가 감소하면서 건물 건설 투자는 전분기보다 6.4% 감소했고 토목건설은 4.9%가 감소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 투자 성장률은 1분기 마이너스 0.8%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1.4%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3분기 들어 또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건설 경기 성장에 따른 철강 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다시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위 철강 기업 아르셀로미탈의 경우 올해 3분기 5억 3,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의 적자를 내었고 US 스틸은 3분기 8,300만 달러의 적자를 내었습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철강 기업들의 지속적인 영업이익 하락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철강 산업의 생리를 알아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은 성장 정책에 들어와 통화점에 근접해 있고 비즈니스 사이클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순환적인 요인에 의해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철강 산업 하락 원인은 첫 번째, 바로 우리 먼지 형들 때문입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철강 산업 악화에 기여했습니다.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 따라 2010년까지 수천여 개의 철강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공급 과잉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012년 세계 철강 수요는 11억 1238만 톤이었지만 공급이 15억 4501만 톤이 되면서 무려 4억 톤이 넘는 물량이 공급 과잉이 된 것이죠. 공급 과잉의 여파로 각 세계의 철강 시장을 휘저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습니다. 한국 역시 저가의 중국 철강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도 내수 가격 약세를 따르고 있고 탄소강의 평균 판매 단가는 톤당 15,000원 정도 내려갔을 정도니까요. 물론 중국이 최근 적급 철강 설비를 포함해 3억 톤 규모의 낡은 철강 설비를 폐쇄하면서 공급 과잉이 잠잠해졌지만 이는 앞으로 양적 조정 대신 질적 개선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므로 질적 정비가 완료가 된다면
과거에 이루어졌던 공급 과잉이 머지않아 재개된다는 것으로 보여져 한국 철강업계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락 원인은 바로 철광석의 가격입니다. 철광석의 가격은 최근 공급 차질로 인해 5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먼지 형질 때문에 생긴 생채기에 찐리기는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브라질 광산업체 발레사의 광산댐 붕괴로 인해서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량은 급감하여 브라질의 철광석 수출량은 2219만 톤으로 올 2월보다 23%, 지난해 3월보다 26% 감소했고, 또한 호주 팔바라 지역의 철광석 대형 항구에 사이클론 피해가 발생하면서 철광석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철강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자 수익성 악화를 겪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철강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국내 내수 측면에서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주택 부문을 본다면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총주택 수는 1712만 채에 이르고 아파트는 1038만 채로 전체 주택의 61%, 단독주택은 23%인 396만 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5101만 명임을 감안할 때 주택 한 채당 거주하는 사람은 채 3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노령화가 현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 2017-2067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한국의 인구는 거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2030년 이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 상황 속에서 주택 수요의 증가를 바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지요. 1인 가구의 비중이 2015년 27.2%에서 2025년에는 31.9%로 지속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본다면 앞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소형 주택이 이끌어갈 것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여 철강업체의 전략 수집이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수요, 생산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도 한국의 차량 등록 대수가 2180만 대, 가구당 1.21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요 증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조선업 역시 최근 LNG 선열 중심으로 새로운 수주가 발생하고 있으나 가격은 비싸지만 건조기간과 철강 수요 유발 측면에서 볼 때 벌크, 탱크, 컨테이너 등 일반 상선에 비할 바가 못 되고 있습니다. 결국 철강 수요는 기본적으로 양적 성장의 한계와 소형화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 철강 프레임의 수요는 정체되고 수요 구조는 소형화로 변화될 것입니다. 즉, 지속 가능성과 영속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넘어서 모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아디다스입니다. 아디다스는 10명의 인원만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했고,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면 바로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E2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점에서 볼 때 현대제철은 미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2016년 스마트 팩토리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지능형 생산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 생산에 각 공장에서 수합된 데이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한편, 공정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각 공정에서 최적의 조업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동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지능형 생산 체계 기반 확보를 위해 전체 생산 공정을 제선, 제강, 연주, 아변 등 4개 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마다 계측 장비 고도화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뮬레이터에서 진일보된 제강 통합 시뮬레이터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스펙에 부합하는 맞춤형 표준 공정뿐 아니라 제강 상태의 성분 결함에 사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해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내수 시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부진으로 인해 그의 여파는 고스란히 철강업계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강판을 전략 제품으로 내어놓고 있는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의 부진을 고스란히 함께 겪고 있는 것이죠. 대외적인 변수 역시 중국의 철강 저가 공세와 원재료인 철광석의 가격 상승은 더욱더 우리나라 철강업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의 수익 모델이 지금까지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다면 앞으로는 고객의 니즈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새로운 수익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제철은 2017년부터 스마트 공장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중이고, 제조업의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현대제철이라면 앞으로 변화될 제철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남지 않을까요? 네, 오늘의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러분들의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원하시는 기업, 산업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매주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